오늘 사실 테스트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하라고 한 거였는데 안 많잖아요. 자, 일단은 숙제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 변형 문제나 원문 학습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테스트를 보고. 알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교 리더십 캠프. 리더십 뭐라고요? 리더십 캠프. 아, 리더십 캠프 한다고? 그래? 리더십이 많아요? 아, 아니라고? 아, 아닌데 왜 리더십 캠프? 아, 아니라서? 일리 있는데? 알았어. 아, 여기. 아, 단어 아직 안 줬구나. 알았어. 너 숙제는 얼마나 했냐? 변형 문제는? 일단 워크 부분 먼저. 워크 부분 뭐 남은 거 다 하는 거였으니까. 채점 다 한 거야, 이거? 아직도 안 했어? 얘는 다 했는데 얘가 채점은 마저 하고. 이건 얼마나 해봤어요? 얘는 다 했어요. 운동 학습. 많이 했네, 진짜. 사실 기본 문제여갖고 아마 푸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잘했는데. 그 다음에 교리. 아, 다 한 거야? 이거는? 아니 저번 거. 아, 저번 거구나. 컴퓨터에서. 붙여놨어야지, 자식이 없거든. 근데 저는 약간 뭔가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막 상관없어. 동일성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상관없어. 뭐 형식을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밑줄 치거나 한 게 뭔지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뭔지 모르니까. 읽으면 약간 막 다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기는 필요하다. 이런데 아니면은 뭐지? 아까 너무 다양하게 쳤는데 좀 뭐 주제문? 아니면 주제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함축 의미? 네, 함축 의미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 그거를 근데 본인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 읽으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읽을 때 이 밑줄만 보면 이건 주제문이라서 체크해놨지, 이건 함축 의미라서 체크해놨지, 이거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어. 뭐 나 보여주려고 네가 한 건 아니니까. 네. 변형 문제는 아직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원문 학습 확인했고 테스트 오늘 거. 단어 아슬아슬했네. 얘는 아직 채점 안 했구나. 일단 다 쓰긴 했네. 열심히 했네. 네. 뭐 정답 여부는 확인은 못했지만 이것도 뭐 거의 다 했네. 오케이, 고생했다. 그 다음에 미남 지난번 거지? 채점 다 했냐? 가스가 나와 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연속 동작이 되는 거야, 이제. 저기다 좀 줄게. 채점 한 거냐 이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뭘 채점을 한 거야 이거? 이런 문제 나와요. 여기까지? 좀 알려. 원문 학습은 해봤냐? 아직 안 했어? 네가 제일 먼저 원문 달라 했잖아, 다시가. 네가 달라 했는데 네가 먼저. 일단 다 했어요. 어제 다 했어? 빠르다. 둘 다 했어.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지. 저기 뭐야, 어법 테스트가 아직 채점이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드백을 좀 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진도를 그러면 일단 좀 나가고 시간이 좀 된다면은 그 여러분 어법 배경 테스트 본 거 있죠? 지난번 거가 됐든 아니면 이번 거가 됐든 간에 그거 피드백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 할 차례지?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30번이 아니라 29번? 아, 오케이, 알았어. 이 29번부터 같이 봅시다. 어법으로 나왔던 질문인데, 근데 이제 변형에서 나온다고 치면은 제가 29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치적으로 내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그 심해 생물들에 대한 어떤 특징? 그런 거를 그냥 설명한 설명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제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애매하고요. 주제문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다 보니까. 그리고 설명문이다 보니까 뭔가 요약이나 이런 걸 하기도 좀 모호하고. 근데 오히려 서술형으로 출제하긴 나쁘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을 몇 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법으로 나온 거라 어법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뭐 내용일치 이쪽이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문장 보시면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 심해에 사는 그런 유기체들이죠. 얘네들은 have adapted, 적응해 왔답니다. 어디에? to the high pressure니까 고압이겠죠. 뭐 함으로써? storing water,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몸에다가. 자, 그들의 몸에다가 물을 저장함으로써 압력에 이제 적응을 해왔다라는 거겠죠. 원래는 이제 심해 밑바닥으로 갈수록 이제 이제 수압이 세지니까 몸에 이제 물이 많이 저장돼 있으면 이렇게 반작용하는 힘이 이제 커질 테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some consisting 하고 나왔는데, 이 consisting이 아마 원래 어법으로 나왔었을 거야. 딱 나올만 하거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앞을 보시면은 의주라고 써 있죠. 의미상의 주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consisting이라는 형태를 쓴 거다. 자, 그리고 몇몇은 거의 전체적으로 consist of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거의 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법적인 걸로 이제 낸다면요, 여기에서 출제하기에 좋은 거는 and 쓰면 되겠죠. and 쓰면은 여기서는 consist, 그냥 consist로 쓰는 게 낫겠네요. and consist. 됐습니까? 근데 이제 분사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다르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돼서 some consisting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법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심해에 사는 유기체들은 뭐다? 몸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고압에 견뎌왔고요. 또 일부는 거의 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애초에 몸체 자체가요. 이어서 보자면 most deep sea organisms. 자,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요, lack gas, bladd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ladder가 아마 별주단으로 있을 텐데 이게 그 불에라는 녀석인데요.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간 그 불에가 없다랍니다. 이어서 바로 보자면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그들은 냉혈 유기체인데 어떤 냉혈 유기체냐? 관계대명사 대절이 이어지는데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바로가 안 쳐져 있네요. 자,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to their environment. 그들의 주변 환경에다가 그들의 체온을 적응시키는, 맞추는 그런 냉혈 유기체들인데요. 자, 콤마하고 ing가 또 분사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가 뭘 허용해 주느냐?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차가운 물에서요. 뭐 하는 동안에 maintaining a low metabolism. 메타볼리즘은 이제 신진대사를 말하는 거니까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심해 유기체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뭐 이제 고압에 견디기 위해서 몸에다가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아예 몸 자체가 그냥 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심해 유기체들은 대부분 불에가 없다라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온 거고, 또 세 번째로서는 냉혈 유기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냥 특징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에다가 이제 체온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찬물에서 생존하게끔 허락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볼게요.
Many species. 자, 많은 종은 lower their metabolism. 자, 그들의 신진 대사를 낮춘답니다. So much. 너무나 많이. That. 그래서 so that 구문이죠. 그래서 they are able to survive. 그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도요. 신진 대사가 낮췄으니까요. 신진 대사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몸에서 이제 활동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For a long period of time. 딱 나왔죠. 오랜 기간 동안. 자, as 뭐 하기 때문에냐?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사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expands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expand 하기 때문에 expand가 여기서 소비하다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혼동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expand 있죠. A로 시작하는 게 이게 동사로서 확장하다예요. 확장하다. 확장하다, 연장하다 이런 거. expand는 소비하다예요. 소비하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expand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expensive죠. 됐어요? 비싼. 됐나요? 소비를 너무나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비싼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extend라는 단어죠. extend. 그렇죠? extend도 확장하다는 의미거든요. 확장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extend랑 expand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expand는 또 소비의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동으로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expand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 됐어? 그러니까 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음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한다? 아예 신진대사를 낮춰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음식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간 그 많은 종들이라고 하면서 또 심해 해양 생물들에 대한 특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Many predator fish of deep sea. 자, 그 심해 많은 포식성 물고기. 이번엔 또 포식성 물고기라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얘네들은요, are equipped, 장착되어 있대요. 뭐로 장착되어 있는가? Enormous mouths and sharp teeth니까 거대한 입 그리고 뭔가 날카로운 이빨 뭐 이런 거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또 분사구도 나왔네요. 그래서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predatory fish를 말하는 거겠죠. 얘네로 하여금 to hold on to prey. hold on to 하면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먹잇감을 붙잡고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고요. and overpower it이니까 그것을 압도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어떤 거였는지 까먹었는데 그 심해어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되게 괴팍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 뭔지 알죠? 그 불빛이 이렇게 달려있어. 일로 와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걔 보면은 막 이빨 막 이러고 이러잖아. 그런 거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이어서 보시면 Some predators. 자, 일부 포식자들인데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residual이라는 게 잔류성의라는 뜻이거든요. residual이. 그래서 그 해양에 잔류성의 그런 빛이 있는 구역이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잔광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잔광구역. 그러니까 잔광구역이 뭐겠습니까? 남은 빛이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심해니까 빛이 거의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빛이 약간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 몇몇 프레데터들이 있답니다. 얘네들은요, have excellent visual capabilitie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이제 시각적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반면에 다른 애들은요, are able to create,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들 자신만의 불빛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 attract prey or a mating partner. 그래서 먹잇감을 뭔가 유혹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너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 메이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불빛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시나 계속해서 설명문으로 나왔고 끝났습니다. 내용. 자,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디냐라고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글은 주제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심해 생물에 대한 특징을 단순 나열식으로 그냥 전개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서술형으로 낼 만한 거나 내용일치. 근데 내용일치가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낼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법으로도 낼 만하지만 어법은 이미 출제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어법은 좀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만한 거라고 친다면요, 저는 첫 번째 문장 여기,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문장 이 두 군데가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 분사구문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some consisting 이 부분, 여기 어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so that 구문이 있잖아. so that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as라는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expand라는 단어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술형으로 좀 출제할 만하지 않나, 그나마. 근데 제 1픽은 내용 일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9번 질문을 읽을 때는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네가 내용 파악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결국 이 글은 심해 유기체들이 심해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특징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제목은 심해 유기체들이 심해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들, 이거겠죠. 이게 이거의 제목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예시들이 이제 쫙 나와 있으니까 이 예시를 그냥 번호별로 그냥 정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제 고압에 적응하는 방식이 이제 뭐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대부분 뭐 불해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문장이 다 특징이에요. 다 특징. 그래서 특징을 그냥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나열하는 식으로 이제 나중에 그 원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은. 됐죠?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30번. 자,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20번대 내용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사실 30번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 건데, 내용이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좀 눈여겨서 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요. 이따가 제가 중간에 주제가 어디일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에게 답을 좀 해주세요.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농업에서의 인류의 이노베이션, 혁신은요, has unlocked 했답니다. unlock이라는 거는요, 원래 뭔가를 방출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봤을 때 가능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케 하다. 여기서 modification이라고 나오는데 modification은 개량이에요. 개량. 됐어요? 그러니까 농업에서의 인류의 혁신은요, 개량을 가능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냐? 사과나 튤립이나 감자에 있어서요. 자, 근데 어떤 거냐? 대절이가 나왔는데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거랍니다. 뭘 통해서요? A plane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그러면 지구의 자연적인 reproductive, 번식이겠죠. 그러니까 번식 사이클,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그런 개량이죠, 개량.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량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인간의 혁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나 튤립이나 감자는요, 지금 현재 개량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개량이 됐을 거냐? 자연적으로 개량이 안 됐을 거라고. 그럼 얘네가 지금 개량이 된 이유는 뭐냐? 인간의 혁신, 인간의 어떤 농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즉 인간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법적인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있죠.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여기 대절 문장을 니네가 한번 보면은 지구의 자연적인 번식 사이클을 통해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실현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얘랑은 상관없죠. 뭘 통해서 실현된 거야? 인간의 농업에 있어서의 혁신을 통해서 실현이 된 거잖아. 근데 얘를 통해서라면은
실현되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보시면 this cultivation process 이런 경작 과정은요 has created 만들어냈는데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를 만들어냈대요. 몇몇의 알아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답니다. 어떤 채소나 과일이냐? 여기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소비자들이 찾는데요. 어디에서? 그들의 식료품점에서 찾는 채소나 몇몇이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만들어냈다. 즉 쉽게 말하면 뭐 말이냐 이거는요. 이 경작 과정, 즉 인간의 농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감자나 튤립이나 이 사과 같은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식료품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나 rely on 의지하는 거죠.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니까 몇 가지, 오로지 몇 가지의 어떤 품종을 말하는 거겠죠. 경작된 그런 작물에, 재배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요. can leave, 남겨둘 수도 있어. 인류를요, 취약하게 남겨둘 수도 있답니다. 뭐에 취약한 거냐? S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를. 그러니까 굶주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업적인 loss니까 뭔가를 잃는 거겠죠. 뭐 한다면 그 수확이 파괴된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몇몇 품종에만 의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품종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감자 같은 경우가 옛날에 아일랜드 기근이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감자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자에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정한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 품종만 갖고 이렇게 농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뭐였지? 그 아메리칸 무슨 비틀이었는데 내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벌레가 있는데요. 그 벌레가 이제 와갖고 이제 풍작이 된 거야. 얘네가 막 감자 다 파먹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얘네가 그 특정 품종만을 파먹었어요. 근데 그 특정 품종이 뭐냐?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재배하는 품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흉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해서 그게 17세기쯤인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다 이민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품종에만 우리가 의존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앞쪽까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좀 농사 기술, 혁신적인 농사 기술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품종에 대해서 개량을 해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특정 품종에만 만약 의존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의 어떤 그 과정에 걸쳐서요. 뭐 하는 동안에 여기 딱 나오죠. 아일랜드 포테이토 페이밍. 이게 아일랜드 대기근이거든요. 감자 대기근. 왜 그러냐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relied primarily on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야. 감자와 우유에.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감자에 기근이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In order to continue,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It's a symbiotic relationship. symb은 뭔가 동일한 거고요. biotic은 생명적인 거니까 공생을 말하는 겁니다. 공생. 그래서 그것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cultivated plant니까 재배 식물과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must allow for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을 허용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allow는 고려하다 의미 좀더 바꿔요. 인류는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recognize, 인식해야 됩니다. The potential drawbacks, 잠재적인 결함을요. 어떤 결함이야? monocultures인데 culture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그 문화가 아니고요. 경작이에요. 경작. 모노라는 거는 단일, 한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 경작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단일 품종에 대한 재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길게 말하자면 그냥 단일 경작입니다. 그러면 식물에 대한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을 인식해야 된다. 이러고 끝났나? 뒤에 더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Planting seeds of all kinds. 자 그럼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건데요. Even if 심지어 뭐 할지라도 그들이 그 모든 종류가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그러니까 즉시 유용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익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게 보장해 준답니다.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그 식물에 대한 longevity, 뭔가 이제 오래 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오래 지속되는 거. For generations to come. 그 세대들,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글에서는요, 단일 경작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단일 경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아일랜드 대기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뭔가 경작을 하는 건 좋은데 다양한 품종으로 경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양한 품종으로 경작을 하는 게 왜 좋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요.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요. 그 이제 경작이랑은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실제로 그 음식 전 세계적인 음식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고기류라던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엄청 나중에 되면은 못 먹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식품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대체 식품으로서 나온 대표적인 게 이제 벌레. 벌레죠, 벌레.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여러분 그 테드 강연 아시죠? 그 테드 강연을 보면은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벌레는 무슨 맛이 나고 막 이런 설명이 막 나와요. 뭐 이거를 뭐 먹으면은 이제 뭐 이제 바퀴벌레가 뭐 랍스타 맛이 나고 막 그런 게 아니 있어. 아니 랍스타가 그 테드 강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랍스타는 커다란 바퀴벌레일 뿐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보고 나니까 랍스타를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한 2달, 1달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 실장님께서 저희 집으로 선물을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뭐가 왔대. 근데 흰색 스티로폼이래. 근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안 열어봤는데. 근데 나한테 이제 무서워갖고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야 실장님이 뭘 보내주신 거 같거든? 근데 왜? 근데 뭔가 흰색 스티로폼인데 안에서 뭔가 박박 긁고 있어 이러는 거야. 박박 뭔가 긁더래. 그러니까 와이프는 무서우니까 뭔가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다. 생명체가. 무서워갖고 못 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들내미는 빨리 저거 열어보자 막 이러고 있고 얘는 와이프는 무서워서 못 열고 있고. 열었는데 이따만한 랍스터가 살아있는 애가 이따만한 집게발 가지고 이렇게 박박 긁고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아갖고 해.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저보고 하래요. 저도 못 만지거든요. 나 바퀴벌레도 못 잡는데 이거 어떻게 잡고? 그래서 내가 장모님 헬프 요청해라. 장모님도 못 하시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와이프 이제 아는 분 불러갖고 결국 이게 잡아서 이렇게 해줬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테드 강연을 이미 본 상태잖아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되게 기괴한 모습을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조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상태로. 근데 이제 이게 껍질이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랍스타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때 처음 먹어본 건데 망치 갖고 와서 깼어요. 망치 갖고 와서 너무 안 깨져갖고 막 이렇게 깨니까 이제 요 집게발 모양으로 살이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거야. 맛은 있었는데 좀 그 강연을 그러니까 이게 괜히 봤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좀 들더라고. 네, 쓸데없는 이거였습니다. 자, 아무튼간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는 말이 뭐가? 단일 품종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balance가 must be strong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는 표현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Strive a balance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다. 그런데 밸런스가 주어로 나왔죠. 원래는 밸런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제 수동태가 된 거니까 목적어의 밸런스가 주어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의 과거분사인 be strong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나온 거고. 됐죠? 그러면 균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뭐 사이에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라고 돼 있으니까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통제에 대한 어떤 욕망 됐어요? 이런 것 사이에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러고 끝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읽었는데 이 글에 주제문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글은요 주제도 있고 요지문도 있어요 심지어.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였죠? 주제는 글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 되겠죠. 요지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필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문장 이게 요지가 됩니다. 자 그럼 주제문과 요지문을 한번 각각 찾아볼까요? 어디일까? 뭐 엄청 어렵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데. 자 일단 여러분은 생각만 해주세요. 생각만. 답은 제가 말할 테니까 여기가 주제겠다, 여기가 요지겠다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딱 두 문장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랑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각자. 생각할게요. 그래? 그 다음에 현서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표시한 주제는 여기입니다. 파워에 됩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요지 문장은 그 두 줄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in order to 나오는 거. 여기가 요지입니다. 자 여기가 왜 각각 주제와 요지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주제냐면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두 문장을 읽었을 때는 뭔가 인류의 농업적 기술에 대한 혁신? 이거를 뭔가 칭송하려고 약간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적 같은 건 좋다 이거야. 농업기술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하면서 however 나왔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만약에 이 추수가 파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굶주림이나 농업적 손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 품종에 의존하는 게 좋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는 거는 bad야, bad. 됐어? 나쁘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 특정 품종에만 의존을 하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한 예시가 다음에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왜 나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는 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요지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필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라고 했잖아. 됐어? 그래서 요지로서 말하는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는 거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말한 겁니다. 다니엘 경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경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다니엘 경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함, 잠재적 결함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 품종에만 의존한다.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쓸게요. 다니엘 경작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라. 됐어요? 이겁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 그러면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서 단일 경작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해라. 됐어? 이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각 주제와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당연히 이 요지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 문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거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게 뭔데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 경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다? 온갖 종류의 식물을 심으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식물의 오래가는 지속성 이런 거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게다가 마지막에서 말한 거는 뭐였습니까? 야생에 대한 자연적 능력 그리고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거 사이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 이건 무엇입니까? 야생에 대한 자연적 능력이라는 거는 자연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통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우리 첫 문장에 나온 예시가 되겠죠. 튤립이나 감자나 뭐 사과나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겠죠. 어느 한쪽에만 쏠리면은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에만 우리가 의존을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는 감자나 이런 걸 못 먹고 있겠죠. 지금쯤은요. 그렇죠? 애초에 그 감자를 개량하게 된 그 배경도 뭐냐면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가 15, 16세기였나? 14, 15세기였나? 그때 유럽 사람들이 매년마다 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도. 대기근을 막아준 게 감자였거든요. 그 감자, 즉 그 감자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것 덕분에 나온 거잖아. 그렇죠?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덕분에 감자가 나온 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것만 있었다면은 인류가 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것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 품종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쪽으로 연결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마무리 짓는 결론 문장이죠. 사실 여기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와 주제를 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지문과 주제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정리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잠깐만 잘못 눌렀다. 자,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이 글의 요지부터. 자, 요지는 아까 뭐 이미 나왔으니까 인류는 생존을 위해 농업에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요지죠. 주제라기보다 제목에 가깝네요. 제목으로 쓴다면은 인류가 생물의 다양성과 단일 경작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버전으로도 써왔으니까 이 영어 버전도 좀 같이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다 쓰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올 만한 거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봤을 때 변형 문제로 낼 만한 게 그냥 얘는 그냥 대입하기 제일 낫거든요. 사실 대입학 그러니까 주제나 요지나 제목 이쪽으로 출제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글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대입학에 대한 건 방금 전에 제가 써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흐름은 좀 약할 것 같은데 흐름보다는 빈칸으로 출제한다면 이제 그 주제 뒷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빈칸으로 출제하는 게 낫겠죠. 한번 체크해볼까? 사실 여기 버너러블은 빈칸보다는 어휘 문제가 좀 더 낫거든. 근데 30번 문제가 원래 어휘 문제였잖아. 여기가 아마 어휘 밑줄로 나와 있었을 거야. 내 기억으로.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빈칸을 낸다면 사실 여기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사실 빈칸으로 내기에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빈칸으로 사실 낼 만한 거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요 지문이면서 결국에 단일 경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라 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연결사 낼 수는 있는데 연결사는 사실 너무 쉽죠? However, for example 두 개 체크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삽입 정도 낼 수 있겠다. 이 부분. 순서로 내기에는 글이 조금 길고요. 삽입으로 출제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삽입으로 출제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삽입으로 내는 거는 이제 사실 뒷문장과의 연결성은 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뒷문장 같은 경우는 결국엔 결론, 이게 앞문장을 다 정리하는 거니까. 앞문장과 이제 연결성을 봐야 되는데 앞문장이 요지문이었잖아. 요지문이 뭐였습니까?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고 잠재적 결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는 게 이런 점에 있어서 좋다라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거니까 앞문장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삽입으로 여기를 내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정도 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쌤 뭐라 하지 않았어? 아니야. 또 내가 그냥 꺼버리고 싶어. 뭔데? 오늘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학교 아니야? 영어? 국어? 알지? 근데 그거 처음에 나온 게 수호제기야? 수호제기만 나가는 거야? 처음에? 아니, 수호제기랑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이랑 이거? 부는 거 팔아. 세 개다? 하루에? 너네 그거 어떻게 했어? 뭐? 뺏겨 쓰는 거? 뺄게 쓰는 거? 엄청 많다. 그치.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이잖아. 아니, 테스트. 아, 너만 맨날 하고 그냥 다 버려. 나 없어, 다른 애들. 그 우리 지우는 거의 맞는데 나만 또 지수는 나랑 같이 가고. 나 2시에 갔어. 2시. 되게 뭐야? 되게 뭐야? 문학은 일찍 끝났어. 문학할 때. 아, 1학기 때. 그거는 뭔가? 약간 짧지. 문학은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뭐 표현법 이런 거. 알고? 문학은 짧다. 아, 짧지. 아, 나 요즘 이거 소설만 안 보면 괜찮지. 그건 귀찮아.
정말? 채팅방 이름 뭘로 할까? 경제학도들? 뭐라 그래? 정말 끝내자. 경제하는 걸로 해주면 너희들에게 의견을 말할게. 그거는 뭐야? 너가 그건 아닌데 우리 팀 짜가거든. 그래서 다 같이 발표하는데 뭐지? 너네 경제인가? 경영이었어. 정말 한 뭐 번 발표. 내일은 모르겠어. 해야긴 했는데 저번 이번 주제가 뭐냐면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뭐 애플 그다음에 삼성 이런 그 기업들의 경영 방식 그런 기업들 경영 방식이나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책을 읽어서 같이 여권에서 소개를 하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준비해봐야 돼? 아니 우리 저번 시간부터 하긴 했거든. 아 오늘 상황이 있어? 상황 이름이 있어? 이런 게 있지. 다 있어? 이런 게 있어. 많지 마. 우리 동아리 준비 뭐 안 해? 동아리 준비 뭐 안 해? 나안해 안 끝났어 어렵다. 우리 솔직히 전전 시간부터 준비하긴 했어 맞아. 아니 이거 우리 여름방학 전부터 애플 너무 하나가 바빴거든 그냥 부장이 누구야? 부장 임가윤아. 임가윤 최소아. 임가윤 최소아. 동아리 꼴등이야? 아니 뭐야? 하기 싫어 화학이야. 수장이 누구야? 진행 알아. 맞아 작년에 나 그거 했었잖아. 향수랑 리포츠 안 돼? 그때 그 친구가 그걸 나한테 줬어. 키트. 잘 들켰냐? 이번에 추석 때 어디 가는 사람? 아무데도 안 가요? 그래 뭐 가. 잘 모르겠는데 응? 뭐라고? 저갈 수도 있고 아 현성아 말한 거였어? 아 나 민아가 말한 줄 알았어. 입이 안 보이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잖아. 아, 어디 갈 수도 있다고? 어디 가야 용돈 받지? 네 맞아 그러니까 원래 가기 겁나 귀찮지만 사실 목적은 이거잖아. 다 그렇잖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저도 저기 장모님께 뭐 인사드리러 가야죠. 걸어서 5분 거리.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조카들 뭐 용돈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큰 애가 이제 고1, 작은 애가 몇 살이야? 10살. 초삼. 그래서 작은 애 한 5만 원 주면 되겠죠? 큰 애 한 20만 원 주고 그 정도면 되겠죠? 진심이세요? 우와. 왜 너무 적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저 시세를 잘 몰라요. 잘 몰라.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한 5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내가 고등학생일 때. 근데 이제 요새는 5만 원 갖다가 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우와. 아니 나 그거 생각해서 한 건데. 요새는 막 그 정도 받지 않아요? 다? 아니야? 몰라. 난 모르니까. 난 주는 입장, 내가 받아본 입장이 워낙 오래전이라서. 대체 어느 집에서? 아니 조카랑 하면 저 둘밖에 없으니까 걔네 둘이라도 챙겨줘야지. 내가 어차피 돈 줄 애들 걔네밖에 없으니까. 장모님도 돈 드려야 되고 위아래도 다 드려야 돼. 지금 위아래 장모님도 드리고 저기 뭐야 애들도 주고 하면서. 아니 이제 그 예전에도 아마 그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큰 애가 여학생이거든요. 고1 애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작년 가자고 애들한테 물어봤구나. 작년 가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돈을 이제 어디다가 쓰냐 내가 궁금해서 이제 난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평상시에 아이 쇼핑을 한대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다 넣어놓는데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생길 때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걸 하나씩 산대. 아 너네 그러냐? 아 그래? 전혀. 저는 완전 100% 충동구매라서. 저는 100% 충동구매인데 우리 와이프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지난 설날 때였나? 설 연휴 때 와이프랑 같이 이제 마트를 갔었습니다. 대형 마트를 애 데리고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마트를 갔는데 저기 닌텐도 파는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갔어. 일단 무작정 갔어. 와이프랑 둘이 갔어. 애는 이제 그 이제 뭐 화면 TV 화면 같은 거 있어 그거 보면서 재밌다고 이러고 있고 나랑 와이프랑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이제 그 닌텐도 스위치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 재밌어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와이프 딱 보면서 살까? 그럴까? 그래? 해서 샀어요. 아무런 계획 없어. 그냥 가갖고 그 닌텐도 스위치 2대 샀어요. 그냥 이거 주세요. 그냥 즉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똑똑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싸니까 뭐 했을 텐데 귀찮아.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 그냥 사자 해갖고 이제 사갖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산지 지금 꽤 오래됐는데요. 게임 한 2번 했나? 완전 충동구매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줄 몰랐네요. 근데 아무튼간 우리 그 큰애도 조카도 뭔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처럼. 그럼 이제 돈 생기면 걔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만 원 줬다 욕먹지 않을까? 아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 보낼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아니 걔는 근데 시골 어디 딴 데 안 가거든요. 그쪽은요. 그 처조카는. 그래서 이제 받을 데가 나밖에 없잖아. 근데 꼴랑 5만 원 갖다가 뭐 살 거야? 여기저기 수금할 데가 없잖아. 그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건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제가 좀 참고해서. 많이 주면 좋죠. 반대 입장에서. 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일반적인 시세를 잘 모르니까 저는요. 한 10만 원 주나요? 보통 그러면? 그 정도 받아요? 한 사람당? 아니 왜? 아니 난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아니 왜냐면은 예전에 그 고3에 그 지금 이제 준우라고 있는데 예전에 다녔던 친구. 그 친구가 설날 때 250만 원인가 받았대요. 고1 때 이제 2년 전에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니네 세뱃돈 얼마 받았냐니까 250만 원을 받았대. 그래갖고 250만 원? 그래갖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뭐 집안이 이제 그 연예인 집안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도 그래도 250만 원 요새는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걔가 기준이 된 거야. 그 친구가 직접적인 액수를 말한 건 그 친구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씩 줘야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받을 때랑 별 차이 없다 이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또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가? 첫 문장을 봤을 때 philosophical activity라고 나왔네. 철학적 활동. 벌써 재미없다. 그렇죠? 자, 철학적 활동은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 The recognition of ignorance예요. ignorance가 무지거든요. 무지? 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지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대요. 자, 말이 어렵죠? 제가 미리 알려줄게요. 얘가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 갖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철학적 활동은 무지의 인식에 기반을 둔대요. 무지의 인식.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네. 그렇죠?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뒷내용을 볼게요. The philosophers thirst for knowledge. 자, 그러면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은 is shown, 보여지게 됩니다. through attempts, 어떤 시도를 통해서요. 뭐 하고자 하는 시도냐?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이 보여질 수 있답니다. Even if, 심지어 뭐 할지라도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절대로 그러한 답변들이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끊임없이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요. 옛날에 우리 이제 뭐 피타고라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자였죠, 철학자.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에서의 철학자는 예전의 그 철학자의 의미랑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의 철학자라 한다면 사실 이 철학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많았죠. 수학도 여기 있고요. 음악도 철학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물리학, 뭐 화학 전부 다 등등등 이게 다 철학이라는 범주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뭐라고 합니까? PhD라고 하잖아요. PhD. 이 PhD가 뭐예요? 필로소피죠. 필로소피. 됐어요? 박사라는 게 뭐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D는 degree, 학위를 말하는 거고요. 학위. 됐어요? 이 PhD는 이제 필로소피, 철학. 그러니까 이 PhD라는 거의 어원 자체는 결국엔 무엇이냐? 옛날에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통달한 굉장히 이제 지식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도에 준할 정도의 네가 급이 됐구나. 그래서 철학자와 같은 학위라고 해서 박사학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제 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이 철학자들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랑 지금 이 무지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건가?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뒷내용 좀 더 볼게요.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철학자는요 또한 알고 있대요.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데 being too sure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 can hinder 방해할 수 있답니다. The discovery 발견을요. 어떤 발견?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더 좋은 가능성에 대한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확신하는 순간 우리가 이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철학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원자라고 볼까요? 우리가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가 처음에 발견된 게 원자였죠. 돌턴의 원자설하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원자라는 거가 이제 확실해. 예를 들어 철학자들이 이 원자 이하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이걸 확신을 해버렸다면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 아니면 쿼크와 같은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뭔가 너무나 확신한다. 이게 무조건 맞아. 이거 이상은 안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학자는요.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철학적인 대화에서요. 참가자들은요 인식한답니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당연히 철학자들이겠죠. 뭘 인식하느냐? 대자리아를 인식하는데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대요.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답니다.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굉장히 지식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도를 해갖고 그 답을 알아내려고 해.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답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알아내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확신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철학적인 대화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달하는 거래요. 어디에? 어떤 개념에? 어떤 생각이요? 어떤 생각인가? 대절이가 나오는데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사전에 또는 미리 누군가가 알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철학적 대화의 목표가 무엇이다? 그 누구라도 미리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도달하는 게 바로 철학적 대화의 목적이랍니다.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원자를 더 쪼갤 수 있나? 옛날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철학적 대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화학 분야죠. 이거는 화학 분야이긴 하지만 화학이라는 게 결국에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더 쪼갤 수 있나?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럼 쪼갤 수 있다? 없다? 뭐 둘 중 하나로 나눠질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픈마인드, 뭔가 발전이 없으니까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철학적 대화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다?
그냥 철학자 어떤 사람이 미리 뭔가 이런 거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게 결국 철학적 대화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뒷내용을 볼게요. 전통적 학교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Where philosophy is not present.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 학교죠. 전통적 학교에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개념은 결국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미지의 영역에 가려고 하는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거죠. 철학, 이 글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게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철학적 대화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학적 대화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에 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것 자체가 철학이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적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통적 학교는 뭐다? 철학이 없다라고 했어요. 철학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것을 학습을 하는 거겠죠. 기존의 것을 학습하는 거죠. 됐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걸 학습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없잖아. 다 이미 나와 있는 거 갖고 배우는 거잖아. 누군가가 정립해놓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전통적 학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주 뭐 한답니까? Work with factual questions라고 나왔잖아. factual question. 뭐다? 사실적 질문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specific content,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학습한답니다. listed in the curriculum, 그 커리큘럼의 목록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they are not required, 그들은 요구받지 않는데요. 뭐 하도록?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s,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고요. 철학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 이거. 됐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 됐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적 학교에서는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개쩌리야는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자, 그러면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랍니다.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대요. 자, 다시 뭐다? 누구라도 알지 못한대. 그럼 누구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겠죠. 됐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됐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분야야. 됐어?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알바 수업할 때 완수불명이라는 설명 내가 되게 많이 했었죠. 어법 수업할 때. 완수불명. 이 완수불명은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극소수만 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만. 왜냐면요, 이 내용을요, 애초에 제가 편입 공부할 때 배웠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에서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편입 영어 공부할 때 그때 스카이반이라고 있었어요. 최상위반. 그 최상위반에 이제 그 어법 선생님이 완수불명 다 배웠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러고 있었거든 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그거였던 거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접속사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어떻게 된다? 지식 습득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이걸 알았으니까 문법을 다 이걸로 적용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철학적인 학습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철학적 학습. 이거잖아. 철학적 학습. 철학적 학습이 뭔데요? 미지의 영역에 가려고 하는 학습을 말하는 거겠지.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이해는 are developed. 발달된대요. 뭘 통해서?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요. 됐어요? 지식과 이해는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발달된답니다. 사고.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식. 여기서 인식이란 말 나왔잖아. 이게 여기로 나옵니다. 됐어요? 인식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대화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이 대화 얘기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것을 단어로 꺼내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것을 말로 내뱉는 거야. 그것은 make things clearer.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됐어? 자, 내용은 한 문장 더 있구나.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Therefore, 정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Students must not be afraid. 자, 학생들은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Saying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는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자, 그러면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 That they are right. 그것들이 옳다라고 처음에 애초에 확신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네가 뭔가 주장을 하고 너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쫄지 말라는 거야. 쫄지 마. 그 부분은 네 입장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밀고 나가. 괜찮아. 그게 결국에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더 중요하니까. 결국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초반에 나왔던 무지의 인식이라는 건 결국엔 뭘까요? 무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됐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글 자체가 흐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요약문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약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약문. 영어 버전, 한글 버전 둘 다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으차차차. 자, 일단 한글로 먼저 써볼게요. 조금 길어요. 네, 한글은 이렇게 되겠고 조금만 축소할게요. 영어도 써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타가 늦어졌네요. 꾸덕꾸덕하지 마. 늦어진 게 그 정도면 옛날에 더 빨랐어요. 옛날에는 제가 게임을 북미 서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려면 영타가 빨라야 돼요. 영어 욕을 하려면 영타가 빨라야 돼. 이거 오타 났네. 스코우스인데. Schools lead students to reach a higher level of knowledge by letting them know what they want to know and express their thoughts in words. 오케이, 나오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요약한 거를 더 압축하면요, 철학적 사고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게끔 유도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압축하면. 근데 그 철학적 사고라는 게 뭐다?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려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철학자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미리 알고 토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리 알고 토의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끝이 뭡니까? 얘네들이 모르는 영역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토의에서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아는 것 같다 얘기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야 계속 쪼개봐. 다 쪼갰더니 야 여기 안 쪼개지네? 그럼 이걸 원자라고 부르자. 그래? 그럼 이걸 더 쪼갤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는데 한번 쪼개볼까? 안 되네. 이건 아직 모르겠네. 그럼 우리 다음에 한번 회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나올 때까지 얘기를 그 모르는 거,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거에 도달하는 게 어떤 철학적 지식, 그러니까 철학적 토의의 이제 목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여기서 철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철학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결국 이런 거죠. 이거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테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인 거죠. 결과물. 그렇죠? 자, 다 되셨으면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34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꺼도 돼요? 다 썼니? 34번 가보자.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자, 얘도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Deep fried food. Deep fried food니까 뭐 기름에 튀긴 음식이겠죠? 이게 더 맛있답니다. than bland food보다. 뭔가 싱거운 음식보다요. 그리고 children and adults. 어린이와 어른들은요, develop a taste for such foods. 그런 음식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킨답니다. 뭔가 음식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음식 취향? 뭐 이런 건가? 이어서 볼게요. fatty foods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유발합니다. 뇌가 to release oxytocin. 그러니까 옥시토신을 이제 방출하도록 유발하는데 옥시토신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동격 부분이 이제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동격절이 됩니다. 그래서 동격 부분을 보자면 powerful 호르몬이래요. 강력한 호르몬이랍니다. 옥시토신이. 근데 뭘 가지고 있는가? calming, 뭔가 진정하는 것. 그리고 anti-stress니까 항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relaxing influence니까 진정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인데 SAD2 하면서 나온 부분은 뭐냐면요. 요 덩어리가 지금 형용사 수식어라고 되어 있죠. 이 옥시토신을 수식하는 거라고 보면 호르몬을 수식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호르몬을 수식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SAD2 뭐라고 말해지는 거죠. Be the opposite of adrenaline.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Into the bloodstream. 그러니까 잠깐만 소리.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소리. 요렇게 수식을 하는 거네요. 파워풀 호르몬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방출한대요. 어디로? 혈류로요. 혈류로 방출을 한답니다. 자, hence 따라서 the term 그 용어가 comfort food 음식 위안 음식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중간 내용 있잖아. 여기 괄호친 내용 요거랑 요거 있잖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옥시토신 설명하는 거야. 어쨌든간 지방이 있는 음식은요 뇌로 하여금 옥시토신을 방출하게 유발하는데 그래서 comfort food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We may even genetically programmed. 우리는 심지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답니다. To eat too much. 너무나 많이 먹도록 돼 있대요. 너무나 많이 먹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못하겠다. 아니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 라고 지문에 나왔어.
모의고사에 나왔어. 얘기하면 돼.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간. 자, 여기서부터 좀 약간 시점이 바뀌네요. 자, 수천 년간 음식은 was very scarce. 매우 부족했답니다. 이어서 음식은요. Along with salt, carbs and fat. 자, 그럼 소금. 이 carb은 이제 carbohydrate, 탄수화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런 게 있는 음식은요. was hard to get. 얻기가 어려웠어요. And 그리고 더비교급 나왔죠. The more you got. 너가 더 많이 얻을수록 the better it is 생략된 거고 더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좋았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음식이 부족하니까요. All these things. 자, 이런 모든 것들은 are necessary nutrients. 필수적 영양소랍니다. 얘네들 말하는 거죠. 소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말하는 거예요. In the human diet. 인간의 식단에 있어서 필수적 영양소인데요. 그리고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그 필수적인 영양소, 얘네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소금, 뭐 저기 탄수화물, 지방 이런 애들 말하는 건데 얘네의 사용이 제한되었을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자, 여기서 우리가 never too much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지나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뭐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너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 가능성이 제한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음식을 구하기가 예전에 이제 수천 년 동안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이거를 못 먹는 제한되는 상황이 돼버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걸 아무리 먹어도 뭔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또한 had to hunt down animals. 동물들을 사냥해야 했고요. 또는 gather plants, 식물을 채집해야 됐던 거죠. For their food.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took a lot of calories.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했답니다. 그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했으니까 또 그만큼 또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뒷내용을 볼게요. It's different these days. 자, 오늘날은 그것과 다르대요. 자, 지금 쭉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게 대체 뭔 내용인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다 읽어보죠. 자, 오늘날은 다르대요. We have food at every turn. 우리는 이 at every turn이라는 게 도처에라는 뜻이거든요. 도처에라는 거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든.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야. 자, 우리는 어디에서든 음식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즉, let's show those fast food places. 많은 뭐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음식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grocery stores with carry-out food니까 뭐 이제 그 포장되어 있는 음식이겠죠. 그런 포장 음식이 식료품점 뭐 이런 거에도 있다랍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뿌리 깊은, ingrained가 뿌리 깊은, 그리고 caveman이 원시인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자, 먹기에는 절대로 이 not ever가 never예요, never. 됐어요?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야. never에 too much 나왔죠? 아무리 뭐뭐하기에 지나침이 없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먹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자,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요. 아마도 뭐 할 수도 있다. 실제로 our body's attempt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도 있답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래요. 여기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 이 건강하지 않은이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예시로 나왔던 소금, 탄수화물, 지방 얘네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갈망하는 게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쪽으로 나왔잖아. 아마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쪽이. 여기가 지금 34번이니까 요쪽이 빈칸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자, 내용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초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이제 초반부에서 사람들은 뭐 이런 취향이 있고 그리고 뭐 지방이 많은 음식은 뭔가 이제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수천 년간 음식이 매우 부족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나왔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원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 그 지금 그 원시인 얘기 나온 거,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할게요. 그냥 올드 앤 뉴 버전인데요. 예전이랑 오늘날이 있어. 그리고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는 첫 문장에 나온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금이나 설탕은 뺐고요. 소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뭐 저기 뭐야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겠죠. 많은 음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됐죠? 이 음식을 통해서 뭐가 나오니까 옥시토신이 나온다고요. 그 옥시토신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사람 자체가. 근데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예전부터 우리는 음식이 부족했다라고 나왔잖아. 예전에는 음식이 부족했어. 생각을 해봐. 음식이 부족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음식이겠죠. 뭐. 이런 음식. 여기 나왔잖아. 이런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많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부족했어. 소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건강하지 않다 쪽보다는요, 얘네만 많이 먹으면 막 살찌고 막 이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막 얘네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많이 먹으면이에요. 많이 먹는다면.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이 부족해. 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음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단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못 먹게 하면은 사람이 더 먹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제한된다라고 했잖아. 그 이용 가능성이 제한돼 버려. 그러면 뭐야?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했잖아.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요요 현상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 음식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거죠. 못 먹잖아. 내가 안 먹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어. 그럼 어때? 미친 듯이 먹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음식이 부족해. 음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근데 폭식이라는 건 결국 뭐야? 많이 먹는 거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됐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됐어? 이런 상태야.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야? 옛날에는 음식이 부족했으니까. 음식이 부족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잖아. 그치?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고, 오늘날.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음식이 부족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 니네 못 구해갖고 먹거나 뭐 그런 경우 없잖아요. 저 최근에 하나 경험한 거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안 팔더라고요. 최근 한 몇 달 동안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어찌됐든가. 근데 어쨌든 오늘날은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 그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거꾸로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음식이 안 부족하면은 우리가 폭식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요렇게 이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얘기는 폭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뺄게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원래대로면은 오늘날은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폭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야. 오늘날은 달라요. 우리는 도처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폭식을 해.
그럼 왜 폭식을 하는 걸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케이브맨 멘탈리티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됐어? 원시인 정신 때문에 그렇더라고. 원시인 정신. 왜? 왜? 어떤 그러니까 유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요. 그럼 어떤 원시인 정신. 여기서 말하는 원시인 정신은 그럼 다시 한번 뭡니까? 요거죠, 요거.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뭔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걸 구하면은 미친 듯이 먹고 싶다라는 그게 유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원시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아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란 건 결국 뭔 말입니까? 생존을 위해서죠. 생존을 위해서죠. 왜? 여기서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란 건 결국 뭡니까?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필수 영양소라고 나왔단 말이야. 필수 영양소. 아니, 얘네들 필수 영양소잖아. 얘네들. 됐어요? 사람은 필수 영양소 이거를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먹고 싶어. 근데 옛날에는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한 번 구했다 하면은 엄청나게 먹는 거야. 됐어? 근데 오늘날은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식을 해. 왜? 우리는 유전적으로 원시인 정신이 있으니까. 그 원시인 정신이 뭐야? 일단은 구하면은 먹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가 뭐 때문이다? 지금 보시면은 그런 소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거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풀어서 말하자면.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결국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한 거죠. 생존을 위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 변형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볼게요. 어휘로 좀 낼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어휘로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어휘 포인트 몇 가지 좀 잡아드릴게요. 첫 문장은 없고 방출하도록 유발한다. 퍼즐 정도밖에 없네요.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cause랑 genetically. 그 다음에 음식이 부족했다. scarce 일단 체크해 볼게요. scarce. 그 다음에 보자. 이런 것들은 다 낼만하겠죠? hard나 아니면 뭐 better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낼만하죠. 어휘로.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necessary, limited. 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없네요. 그 다음 오늘날은 다르다고 체크해 줄게요. different. 그 다음에 없고요. 요 문장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내가 체크를 해놨나? 네, 체크해놓은 거 없어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craving. 여기는 좀 애매하네. 여기 부분? To stay healthy? 이 부분.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휘로 좀 낼만한 것들 체크를 다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괜찮고, 뭐 대입학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입학, 요약학 괜찮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으로 출제할 만한 거는요. 삽입은 하나는 2군데 정도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 법 부분, 여기도 낼만하고, 그리고 사실 함축의 미축원도 낼 수 있어요. 여기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 부분 함축의 미축원으로도 낼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이 문장 그냥 싹 다. 이거 싹 다 함축의 미축원으로 낼 수 있겠죠. 패러프레이징 하는 문제.
뭡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 결국 무엇이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그런 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생존을 위한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상징하는 거? 원시인 정신? 이것도 사실 낼 만하거든요. 원시인 정신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시인 정신. 원시인 정신이란 거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 어떤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많이 먹는 정신, 많이 먹으려 하는 것 이거겠죠. 생존을 위해 어떤 이제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이지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스시로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이제 많이 먹으려 하는 것 이게 이제 원시인 정신이죠. 그걸 되게 함축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함축적인 의미라서요.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휘는 얘기했고 요약이나 대입학으로 낼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요약문이랑 주제문을 제가 써드릴게요. 이것도. 짜자자자. 자, 주제를 먼저 써드릴게요.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주제는. 내가 주제문이 어딘지 말 안 해줬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요약문을 바로 써줄게요. 요약문. 기름보다는 지방이 있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의 부족은 사람들이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고요. 물론 지방이 있는이라는 것만 쓴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 문장에 fatty foods라고 표현이 나왔잖아. 걔 때문에 그래요. 얘를 그래서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원시인 정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작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위에 주제는 다 썼니? 좀 내릴게. For a long time, the scarcity of food forced people to eat fatty foods, which can explain the behavior of people favoring unhealthy food today. 이렇게. 이거 2021년 모의고사도 제가 워크북 드렸었나요? 아직 안 드렸어. 내가 목요일날 준다 했었나? 참 지난주에? 목요일날. 목요일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추가로 나갈 숙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없을 것 같고요. 테스트 본 거 있잖아요. 데일리 테스트 못한 거 그거를 좀 마무리를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문학습 못한 거를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원문도 같이 드릴게요. 제가 요거 원문이랑 그 다음에 워크북이랑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PDF 보여주세요. 2020년 거. 2020년 거요? 네. 내가 그거 안 보냈었구나. 지금 보내줄게.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원문 말하는 거죠? 네. 소리. 아예 까먹고 있었어. 저도 네. 그럼 단톡방에 보내줄게. 네네. 잠깐만요. 원LC가 안 보여요. 잠깐만. 일단 써라. 됐어요. 됐어?
맞지? 아 여기 있다. 잠깐만 내가 몸이 하나라 갖고 내가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요거 좀 주세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보냈습니다.